현재 삼성전자는 20만 전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는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건지, 반대로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눌리고 있는 건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응이 달라지실 건데요. 평소 같았으면 젠슨항의 이 한마디로 삼성전자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는 차분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는 두 개의 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반도체 역사를 다시 쓰는 기술 폭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회사를 뒤흔드는 노사 갈등 폭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겹쳐서 터지는 타이밍이 정말 절묘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HM4 양산 출하에 성공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기술 스펙이 어느 정도냐면요, SK 하이닉스보다 46% 웃도는 11.7 기가 bps의 처리 속도로 전작인 HM3E 대비 최대 2.7% 향상된 대역폭을 성공했는데요. 자, 말로만 듣던 HBM 이 포 초격차가 숫자로 찍혀져 나온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수율인데요. 삼성이 HM4 수율 목표치를 기존 60%에서 85%로 상향 조정을 했죠. 최근 수율이 이미 콜드 테스트 기준 60%에 달했다는 게 배경입니다. 수율이 올라간다는 건 쉽게 말해서 불량 없이 생산되는 칩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원가가 절감이 되고요. 돈이죠.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증권가는 지금 얼마를 외치고 있냐면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영업이익 200조 원 전망을 근거로 해서요, 목표 주가가 26만 원, KB증권은 24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8% 증폭했죠. 사상 최대의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이 모멘텀 자체는 완벽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3월 9일부터 오늘 내일 그리고 18일 이제 내일이죠, 쟁의위 찬반투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현재 노조 조합원이 8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임직원 절반 이상이 가입한 사실상 과반 노조죠. 이 조합원의 5만 명 정도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 소속이고요. 2024년 첫 파업 때 삼성 노조원이 3만 1,000명이었습니다. 벌써 그 규모의 2배가 넘죠. 이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요, 노조는 OPI 상한 자체를 폐지하라는 거고요. 사측은 미래 투자 재원 확보를 이유로 OPI 상한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DS는 이 4분기 영업이익 16조 4천억 원, 그리고 DX는 1조 3천억 원으로 12배 차이가 나죠. 이 상황에서 OPI 상한을 폐지하면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더 심하게 벌어지게 되죠. DS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겠지만 가전이나 휴대폰을 만드는 DX 같은 경우에는 좋을 게 없죠. 그래서 노사 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노노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이번 GTC 2026년 젠슨왕이 삼성전자를 직접 호명했죠. 자, 젠슨왕이 삼성전자를 기조연설 중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공식 언급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이벤트인데요. 엔비디아가 그록을 인수를 했죠. 자, 여기 그록은 일론 머스크 X의 그록이랑 다른 겁니다. 자, 그록 스펠링도 다르고요. 이 그록은요, 자, 엔비디아가 인수한 이 그록은요, AI 반도체, 즉 하드웨어 관련이고요. 일론 머스크의 X 그록은 AI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이죠. 이 그록은요, 자, 이 LPU 기술로 초고속 추론이 가능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TSMC가 잘 나갔던 이유는 파운드리를 독점했기 때문이죠. 그 독점 체제에 이제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고요. 제2의 파운드리 공급처로 삼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호재죠. 심지어 젠슨 황은요, 삼성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현재 엔비디아의 이 칩들은요, 독점하는 체제죠. 그런데 이것을, 자, 엔비디아의 이 그룹 LPU 같은 경우에는 TSMC와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자, 이렇게 나누어서 독점 체계가 깨질 상황이 됐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GTC 2026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4E 실물 칩과 코어 다이 웨이퍼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 HBM4E는요, 핀당 16기가 bps 속도와 4TB라는 대역폭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면요, 감이 안 오죠.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 핀당 속도, 이게 뭐냐면요, 고속도로 차선 하나에
차가 한 대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냐는 거죠. 즉 핀 하나가 차선 하나고요. 이 속도가 시속입니다. 즉 HBM4E는요. 그 차선 하나에서 16기가 bps, 기존의 HBM3E가 9.기가 bps였으니까요. 차선 하나당 제한 속도가 예를 들어 100km였다면 자, 이번엔 167km로 제한 속도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 대역폭입니다. 이 대역폭은 고속도로 전체에서 동시에 흐를 수 있는 데이터 총량이죠. 차선이 몇 개냐죠. 그리고 각 차선에서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냐를 곱한 것이 바로 초당 데이터 총량입니다. 1초에 4조 바이트가 동시에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요. 넷플릭스 4K 영화 한 편이 15기가 정도 되죠. 자, HBM4E에서는요. 1초에 영화 270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요즘 AI가 질문 하나 받고 대답을 내놓는데 필요한 데이터 연산이 전부 이 속도로 돌아간다는 거죠. AI가 빠르고 정확해지는 게 결국 이 대역폭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HM4E 실물을 세계 최초로 꺼내 보인 게 바로 삼성이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플랫폼에 필요한 모든 핵심 요소를 독자적으로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 삼성입니다. 자, 메모리 부분,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과 시스템 LSI. 결국 삼성이 엔비디아보다 나중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자, 이런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은 여전히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파업 이슈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번 파업 때문에 삼성이 망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가격이 눌린다면 자, 이 부분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한 파업이 장기화돼서 삼성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 가게 된다면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장밋빛, 자 그런 핑크빛 미래는 물론 오긴 오겠지만 시간이 한참 더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부에 흐르는 이 파업 타이머 굉장히 쉽게 넘길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노조 파업 찬반 투표율이 3월 13일 기준으로 70%를 넘었습니다. 이 속도면 마감 전까지 90%대 투표율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새로운 변수가 하나 터졌죠. 노조위원장이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으로 4억 5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가전을 담당하는 이 DS 부분 직원들은요 뒤집어졌죠. 한쪽에서는 성과금 폭탄을 맞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구경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파업 동력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너무나 이기적인 파업을 한다는 비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인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도 사실상 노조의 편을 들기보다는 삼성의 편을 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에 젠슨왕이 삼성을 언급했던 이유는요. 단순한 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수년간 삼성의 주가를 짓눌러온 만성 적자를 기록했던 이 파운드리 사업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이 그록의 수주로 인해서 수익으로 전환된다면 이 부분 엄청나게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나리오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투표가 부결되고 파업이 무산된다면 즉 DS 부분의 반발표로 파업이 무산된다면 3중 호재로 바로 직행하는 거죠. 파운드리 수주와 HBM4E 그리고 파업에 대한 리스크 해소로 증권가가 제시한 이 목표가 이 갭이 단기에 달성될 수 있고요. 만약에 투표가 가결이 돼서 파업이 된다면 단기 변동성의 확대가 되고요. 대신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자, 생산에 차질이 없는 단기 파업과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장기 파업으로 구분했을 때 단기 파업까지만 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끌고 가면서 생산에 실질적인 차질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삼성의 발목을 또 잡겠죠. 자, 어쨌든 사측도 엔비디아의 수주를 명분으로 해서 내부 설득에 성공을 한다면 자, 이 부분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죠. 자, 노조 찬반 투표에 가세한 노노 갈등. 자, 삼성전자가 지금의 기술력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해준다면 자, 이 부분은 기업의 펀더멘탈과 장기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통해서 주가는 계속 오를 겁니다. 얼만큼 빨리 목표가에 도달하는지가 우리의 관심이죠.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다음 주 목표가 그리고 제 진입 시기가 궁금하시다면은
010-7977-5498번으로 문자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기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 삼성 노조의 파업과 또한 삼성의 수주 관련된 호재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영상보다 빠른 속보와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제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소통방 또는 필요하신 정보 클릭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요교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니까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하시고요.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독자 전용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소통방 입장 신청, 급등 종목 체험, 방문 상담 예약, 그리고 무료 종목 상담까지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공유 받으실 수 있는 선택 버튼이 나오고요. 이 선택 버튼을 클릭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PC나 TV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비춰보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하신 정보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